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는 f10은 g10.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 조건이 좀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 fx 플러스 1은 gx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요거는 어떻게 볼 수도 있느냐 하면 뭐 x에다가 x 대신 x 대신 이 자체로도 이해가 되면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데 x 대신 x 플러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식이 fx 플러스 2는 gx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gx를 기준으로 보면 gx는 뭐냐? fx 플러스 2인데 이 fx 플러스 2라는 게 뭐야? 확률 밀도 함수도 함수예요. 평범한 함수예요. fx에서 y는 fx에서 가 있다고 치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평행 이동. 그러니까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왼쪽으로 두 칸을 가면 그러면 fx 플러스 2가 되고 걔가 바로 gx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는 기본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써놓을까?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gx가 되는 건데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확률 밀도 함수인지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가운데 m 평균이겠죠?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 되는 형태로 그래프가 생겼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뾰족하게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이 m의 값에 따라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가 크면 높이가 좀 낮아지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높이가 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위로는 말고 왼쪽으로 두 칸을 옮겼더니 gx가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fx하고 gx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여기 평균 두께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y는 fx다라고 치면 얘를 왼쪽으로 두 칸, 정확하게 두 칸.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기로 오겠죠, 그죠? 오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게 y는 gx가 되는 거겠지. 요런 거다. fx가 있는데 두 칸, 여기는 두 칸이 되는 거예요. 두 칸이 되는 거고 두 칸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fx가 gx가 됐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면 이제 가 조건이 이해가 될 수 있어. 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10과 G10이 같다. 여기가 아마도 딱 10이었나 보죠. 확률 밀도 함수는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도 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10이었는데 두 칸이었으니까 여기는 9가 될 거고 여기는 1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fx, 그러니까 대문자 x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11이 되는 거고 확률 변수 y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9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 a에서부터 8에서부터 11까지를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p 8에서부터 12까지 y 요거를 B라고 했네요. 그랬을 때 P 12에서부터 14 요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X로 되어 있고 X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Y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Y를 X로 바꿔주면 좋겠죠. Y는 노란색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고 X는 흰색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y랑 관련돼 있는 거고 이게 x랑 관련돼 있는 거죠.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대체로 여기만 y고 나머지가 전부 다 x이기 때문에 이것도 x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x, y에서 8에서부터 12까지라는 얘기는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에서 오른쪽으로는 몇 칸이야? 하나, 둘, 세 칸까지, 여기까지. 1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fx에서는 두 칸씩 더 옮겨주면 되는 거잖아. 원래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니까 gx는 거꾸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거를 x로 바꿔보면 8이라고 하는 거는 두 칸 가서 여기 10이 될 거고요. 10에서부터 12는 두 칸 가서 14가 되겠죠. 요렇게요. 그럼 이제 이거는 버리고 8에서 11까지는 A가 되는 거고 10에서 14까지는 B가 되는 거고 12에서 14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에는 F, G 두 가지가 있었는데 F에 대한 문제를 바꿨어요. 그럼 이 그래프는 필요 없으니까 F에 대한 그래프만 남겨놓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F에 대한 그래프는 이건 뭐 표준화를 시키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니에요. F는 여기 평균이 있다라고 치고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 되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아까 평균이 뭐였었냐면 11이었던 것 같죠, 그죠? 11이었어요. 평균이 11인 거고 요 첫 번째 조건은 8에서부터 11까지야. 8, 칸수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가 8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숫자예요. 8에서 11까지가 A라고 되어 있고 10에서부터 14까지가 10이라고 하면 왼쪽에 상관 여기죠. 10. 여기서부터 다시 한 칸 12, 13, 14 여기 14까지가 되는 거죠. 12까지였는데 내가 잘못했네요. 8에서 10인데 아니죠. 요거였었죠. 14 맞죠? 네, 요게 주어져 있어요. 10에서부터 14까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12에서 14까지 여기를 12라고 합시다. 이 값들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중요한 숫자들만 표시를 했는데 8은 물론 14랑 관련돼 있어. 10, 11, 12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요 선은 큰 의미는 없는 선이었던 것 같아. 요렇게요. 요렇게요. 자,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내가 요만큼을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풀어도 되는데 내가 요만큼을 x라고 할게. 그러면 반대쪽 여기도 x가 되는 거야. 내가 요만큼을 12에서 14까지 두 칸이죠. 여기를 y라고 할게. 그럼 왼쪽도 8에서 14까지 여기도 y가 되는 거야. 요 a, b를 x하고 y로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a 같은 경우에는 8에서부터 11까지니까 8에서 11까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y 더하기 x, x 더하기 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y가 되는 거야. 두 번째로 10에서 14까지는 10에서 14까지 10에서 14까지 10에서 14까지 그러니까 x 두 개 y 하나 여기서부터 이만큼 되는 거니까 x 두 개 y 하나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2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2에서 14까지 y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y. 이 두 식에서 y를 구하면 돼요. x만 소구하면 되겠죠. 그죠? 두 배를 한 다음에 두 식을 잘 빼면 그러면 2a-b가 x는 소거됐을 것이고 y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y 3x 플러스 y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조금 더 y를 구했으니까 다시 대입한다든지 해서 x를 구하고 그 x, y를 가지고 합계를 구해주면 또 정답이 나오겠죠. 자, 요런 식입니다. 처음에 나 조건 요거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거 잘 기억해 보시고요. F 뭐와 G 뭐가 같다는 얘기는 적당히 평행이동 시켜주면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각각의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A, B 이거 말고 중요한 수치들을 잘 찍어보고 표란다.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에서 수치들을 잘 찍어보고 같은 간격으로 잘랐을 때 부분에 이렇게 문자화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XX 같다는 거 명심하시고 YY 같다는 거 명심하시고 요렇게 풀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끝.